오늘은 제가 일반인을 위해서 소규모 건축에 대한 현장 시공 실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본 건물은요, 연건평 60평,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소규모인데요. 기초 터파기부터 해서 준공때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1편으로 기초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 터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가 안전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결선입니다. 우리가 동결선이라 하면 얼음이 어는 깊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반드시 아무리 적은 건물이라도 동결선 이하의 기초를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초에 대한 상식을 아셔야 되는데 기초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기초, 기초가 하나하나 서는 거죠. 두 번째는 줄기초가 되겠습니다. 줄기초는 예전에 조적도라든지 이런 건물이 연속적으로 된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역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는 매트기초, 지금 저희 현장에 적용한 우리말로는 통기초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부분 요즘은 집안이 조금 연약하고 심적으면은 매트기초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매트나 이런 기초를 하더라도 초고층 건물이나 고층일 건물일 경우에 암이 아니고는 집안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말뚝으로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단독주택 짓고 있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터파기를 해가지고 버림을 치고, 버림이라 하는 건 바닥에 흙과 지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버리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기초에 지금 현재는 보니까 흙을 잘 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술자로서 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기초는 동결선 이하라 그래가지고 흙이 어는 깊이가 있습니다. 보통 부산 같으면은 45cm, 60cm인데요. 여기는 60cm를 충분히 확보한 걸 보니까 기초 깊이를 충분히 침하가 되지 않도록 잘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버림 위에 지금 스티로폴 까만색으로 지금 깔았거든요. 요거는 땅 속에 있는 열기라든지 냉기가 손실되지 않도록 기초 밑에다 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초 밑에 스티로폴을 분홍색이라든지 흰색을 깔았는데요. 지금 이 검은색은 흑연이 포함됐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더 우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 위에 이제 지금 철근을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철근 기초, 이게 매트 기초라고 그래요. 통기초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웃집들이 상당히 좀 오래된 집들도 있는데 나름 업체가 업자라 그럴까요? 업체가 작은 업체 같지만은 뒤쪽에 지금 흙막이 토류판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미말뚝 토류판인데 그다음 버팀 레이크라 그러면 레이크도 잘 설치를 해가지고 나름 용접을 하고 규모는 적은데도 꼼꼼하게 했어요. 입구도 보면은 볼라드를 설치 사람이 출입을 시켰고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요 뒤쪽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펜스를 치고 또 토류판 위에도 물이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나름 보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쪽 벽 쪽도 보면은 지금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유실이 없도록, 물론 휴식각은 조금 급하게 됐지만 땅이 좋아 가지고 빨리 서두르면 문제없이 한번 기초가 진행될 것 같아요.
소규모 주택 공사 현장을 낮에 오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하는 사람 방해가 될까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철거를 엮었는데 공사를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펜스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네요. 이렇게 볼라도 설치를 해놔놓고 그다음 여기 이제 반생이라든지 결속선, 철선이라 하죠. 철근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사장의 가장 주 요점은 이 뒤쪽인데요. 요 뒤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여기 담당하는 사장님을 만나 보니까 그분도 같이 느낌을 가지고 이 뒤쪽부터 다 하지 말고 이 기둥부터 시작해서 이쪽 뒤쪽을 먼저 옹벽을 설치 여기까지 해가지고 뒷집과의 어떤 나중에 우기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가를 갖다 제가 보려 그러니까 요 모서리까지 보면 꼼꼼하게 나름 채우고 용접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요 지하실 규모가 대략 한 21, 23평 되니까 요런 규모에서 이 정도 관리를 한다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여기 기초 부분도 보면은 지금 동결선 이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실제 바닥 요 밑에까지 이 높이 이 기초 바닥 밑에서부터 요 위에 지상 도로가 이 높이가 한 75cm 정도 팠으니까 부산의 동결선 높이가 한 50cm 내외니까 충분히 아주 잘 판 거예요. 철근 결속 상태를 봐도 작은 규모에 비하면 꼼꼼하게 아주 요게 이제 가마치기라고 기둥 부분에 FM대로 근데 큰 공사장에서도 이렇게 결속을 안 하거든요. 요 결속 방법은 모서리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지 말도록 기둥 모서리라든지 보호 모서리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없죠. 요렇게 결속을 갖다 모서리 가마치기라 그러는데요. 요렇게 하게 되면 이 철근이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 부분을 지금 현장에 나가본 큰 공사장도 이렇게 시공하죠. 이분은 철근 같은 건 제대로 배운 분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결속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이동이 되지만은 여기는 보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건 정상적인 결속 방법. 요 두 개를 딱 해놨네요. 요거는 현재 못 심는다 하는 건 조금 현재 편법이죠. 물론 요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결속선 길이가 짧을 때는 요렇게 해요. 지금 요 부분도 지금 보면은 가마치기가 조금 가하네요. 그죠? 아주 제가 볼 때는 만족합니다. 이분의 철근 결속 그 형태를 보면요. 이제 바닥에 철근을 세우고 요 후프를 하나 먼저 채워 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한 거죠. 그리고 철근을 하고 나면 이 철근이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세 철근 하나 둡니다. 물론 이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절단해 버리죠.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가세 철근의 위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양쪽 방향, XY 방향으로 잘 잡아놨어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집이지만 아주 꼼꼼하게 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근도 지금 보기가 좋잖아요. 보기가 좋다는 거는 공사를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가시형 쪽에 보면은 이 철근 간격이 좁잖아요. 그러면 보강근이 들어갔죠. 가운데 부분도 보강근. 물론 이쪽 부분에는 약간 이제 간격이 하나씩 빠진 거는 이제 보강근이 필요 없는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닥씩 하나 걸러 하나씩 이렇게 보강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결속선을 보시면은 참 꼼꼼하게 잘 묶었어요. 아주 FM. 그런데 간혹 이런 식의 실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완벽한 겁니다. 공사를 잘 하고. 지금 요거는 정상적으로 결속이 된 거고요. 요거는 조금 그건데 대부분 이래 했다는 거는 일반 그 철근 엮는 사람은 대기업에서 하는 공사도 이렇게까지 꼼꼼하지 않아요. 철근을 50% 이상 결속을 잘 했습니다. 자, 소규모 건축물의 기초 매트 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초의 종류는 독립 기초, 줄 기초, 그다음 복합 기초, 매트 기초라고 있습니다. 매트 기초는 우리말로 통 기초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은
이렇게 매트로 치놓으면 안전하죠. 아주 잘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 일찍 와서 그 일하는 사람과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아주 제 공사가 아니지만 작은 공사에 꼼꼼하게 신경 쓰는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규모 그 건축물 기초 철근 벽을 엮고 벽체 철근을 엮었네요. 예, 벽체 철근을 다 넣고 그다음 요 지금 현재 주변도 마무리를 다 하고 아마 설비 서리부도 다 묻었나 봐요. 그다음 전기 파이프 또 다 묻었습니다. 아마 여기 철근이 있는 건 아마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걸 갖다가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이염철근. 그리고 이제 전기도 요렇게 이제 파이프를 다 묻어 놓죠. 그럼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이제 1층 부분에 대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전기 CD관이라고 합니다. 요 CD관을 배관을 해 놓는 것은 대부분 콘센트나 스위치를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요렇게 전선을 다 묻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면은 나중에 콘크리트를 깨야 되는 이제 현장용으로 파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말은 하설이라는데 파치 작업을 하는 불편함이나 건축물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죠.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사진 찍었던 거 보면 지수판이라고 있었잖아요. 까만색. 요 까만색은 요 바닥판과 벽체와의 사이에 콘크리트를 바닥을 치고 다시 벽체를 치다 보니까 요 부분에 현장 그냥 콘크리트 이염이 생깁니다. 시공 조인트라고 그러죠. 시공 조인트에서 나중에 미세한 왜냐면 균열이랄까 그런 이염 부분에 틈이 생겨요. 그 틈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침투되는 물을 막기 위해서 지수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지수판까지 설치를 하고 아주 여기 사장님이 꼼꼼하게 일을 잘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외곽 거푸집 쪽은 이렇게 또 거푸집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다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거푸집이라 그래도 형틀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제 외부 기초판 외부에다가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푸집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합판을 썼는데요. 지금도 합판을 씁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유로폼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한 형틀이 이렇게 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금 현재 판넬과 판넬 사이를 못을 쳤다면은 지금은 이 사이에 연결핀이 있어요. 연결핀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끝 단부 부분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파이프를 갖다가 수평으로 쭉 보내서 이 고정을 해서 이 상부 거푸집의 상부면을 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수직선을 잘 잡았다는 거죠. 건물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요거는 거푸집인데 거푸집의 종류는 유로폼을 한 겁니다. 유로폼을 하고, 여기도 이분이 잘한다는 거는 철근과 이 거푸집과의 사이는 피복이라 그럽니다. 흙과 접하는 부분이 한 5cm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일반 흙 기접하지 않는 부분 한 3cm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뒤쪽에 한쪽 철근이 쏠리니까 이렇게 각재를 넣어서 이 철근이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하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소규모 건축물이지만은 관리하는 사장님이 참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 매트, 1층 매트 작업을 할 적에 전선 CD관을 묻어놨잖아요. 이렇게 간통을 하게 된 바닥으로 배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올려놨죠. 지금 요 밑에도 보면은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서 이 CD관 이동되지 않게 이 결속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 묶어놨어요. 요런 거 하나라도 보면은 이분이 상당히 꼼꼼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